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왜 우리는 매번 비슷한 일로 다투게 될까? 화해하려고 시작한 대화도 왜 자꾸 더 꼬이고 힘들어질까? 사실 말싸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. 특히 가족, 연인, 부부, 절친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더 자주, 더 깊게 반복되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서로를 아끼니까 상대를 더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나 또한도 그만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감정을 먼저 인정하라, 논리를 멈춰라, 싸움의 끝을 정해라 같은 방법들. 솔직히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저도 그렇고 누구나 현실에서는 더 어렵죠. 그런데 끝나지 않는 말싸움을 5분 만에 멈추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싸움 끝내기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? 아침엔 별일 아니었던 일이 저녁이 되면 넌 맨날 그래, 나만 힘들어.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으로 번집니다. 처음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혹은 정말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해서 말을 시작하지만 언젠가부터 서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. 마치 미로 한가운데서 똑같은 골목만 돌고 있는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. 말싸움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세 가지 심리는 이렇습니다.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 첫 번째는 감정의 침수 효과 때문입니다. 말로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나와 상대를 삼켜버리는 순간이 많아요. 예를 들어, 왜 또 늦었어? 라는 말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?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? 라며 순식간에 말의 화살이 서로를 향하죠. 이럴 때 우리 뇌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멈추고 감정만 폭주하게 됩니다. 서로의 말을 듣기보단 내 감정만 쏟아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.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방어와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. 내가 틀릴 리 없어.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이런 마음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말실수한 것 같다 싶으면서도 끝까지 내 탓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. 내가 인정하면 내 위치가 작아질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혹은 앞으로 더 만만해질까봐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. 세 번째는 관계의 힘겨루기 때문입니다. 가까울수록 내가 한 번 밀리면 앞으로 계속 질 것 같아 라는 불안이 올라옵니다. 여기서 내가 져주면 다음엔 더 만만하게 볼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이기는 것도 이해받는 것도 아닌 그저 지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. 따라서 이 세 가지 심리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싸움은 좋은 말로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말싸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지금부터가 핵심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. 첫 번째 방법은 의외의 인정법입니다. 예를 들어 상대가 넌 진짜 왜 맨날 내 말은 안 들어?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뭘 안 들어. 너야말로 내 말 안 듣잖아. 이렇게 맞받아치면 일만 더 커집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. 맞아, 네 말이 전혀 틀리진 않아. 솔직히 가끔 내가 너 얘기 잘 못 들을 때도 있어. 라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. 상대방은 그 순간 어리둥절하면서 공격성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.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나는 너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. 내가 들으려 해도 네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땐 솔직히 말 걸기가 힘들어. 이렇게 내 진심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대화법은 마치 강풍이 불어올 때 억지로 버티면 나무가 부러지지만 살짝 몸을 비틀어 바람을 흘려보내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가죠.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번째는 질문 전환법입니다. 예를 들어 상대가 그래서 네 말이 다 맞다는 거야? 라고 했을 때 응, 네가 자꾸 오해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하게 되면 말싸움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. 이럴 때
아니,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려워. 혹시 너라면 어떻게 해결해 갈 것 같아? 라고 질문해 보세요.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내 입장도 떠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니 감정의 속도가 조금 줄어듭니다. 질문은 무조건 탓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는 3초 멈춤법입니다. 만약 상대가 이렇게 말했어요.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. 그럴 때 내가 뭐 했는데? 라고 말하게 되면 싸움은 더 크게 번지게 되죠. 그럴 땐 이렇게 딱 말해보세요. 잠깐만, 나도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바로 말하면 싸울 것 같아.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? 3초 혹은 10초. 정말 몇 초만 조용해도 둘 다 온도가 떨어집니다. 왜 잠깐이라도 조용히 있으면 진정될까요? 사람이 화가 나면 몸과 머리가 동시에 열이 확 오릅니다. 마치 주전자가 펄펄 끓을 때처럼요. 그런데 이럴 때 잠깐 멈추면 우리 몸이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부교감 신경에서 신호를 보내요. 이 짧은 멈춤 덕분에 우리 마음과 머리도 숨을 한번 고르고 심장이 천천히 뛰면서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 겁니다. 특히 멈추고 숨을 크게 한번 쉬면 진정 신호가 몸 전체에 퍼져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몸이 먼저 느낍니다. 그래서 단 몇 초라도 조용히 멈추면 우리도 다시 차분해지고 상대방도 덩달아 차분해져서 싸움이 점점 누그러지는 거예요. 상대도 뭐야 갑자기 왜 저래? 싶지만 같이 말을 멈추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.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입술을 꼭 다물고 시선을 아래로 잠깐 떨어뜨려 보세요. 이런 행동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이성적 사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네 번째는 팩트 반복법입니다. 말싸움이 격해질수록 상대방은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그랬잖아 하며 예전 얘기까지 끌어와 감정을 쏟아내기 쉽습니다. 이때 나도 모르게 그건 지난 일이잖아. 왜 또 옛날 얘기까지 꺼내? 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쉽죠.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.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지난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 오늘은 이 얘기 먼저 끝내고 싶어. 이렇게 아주 짧고 단호하게 주제를 계속 붙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흥분한 상대가 자꾸만 엉뚱한 얘기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은 일단 이 얘기만 정리하자.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. 이처럼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중심을 잡아주면 상대도 서서히 논점을 따라오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감정이 흩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화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선긋기 전략입니다. 가끔 상대가 감정이 폭발해 너는 진짜 생각이 없어 같은 인신공격성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대부분은 내가 생각이 없다고? 너야말로 내 입장은 1도 생각 안 하잖아 하고 감정적으로 더 격해질 수 있죠.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.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대화는 더 못하겠어. 서로 상처만 남을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해질 때 다시 얘기하자. 혹은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그런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아. 이렇게 내 감정의 경계, 대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경계선은 단호하게 그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말투로 전달해야 관계의 긴장감이 폭발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라는 선을 보여주면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사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색하고 초반에 몇 번씩 실패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 싸움을 진짜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관계가 진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말싸움을 하는 이유, 그건 결국 내 마음, 그리고 상대의 진짜 마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? 격한 말, 날선 표정 뒤에 나 좀 이해해줘, 나 힘들다, 네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해, 이런 진짜 바람이 숨어 있을 겁니다. 여러분만의 말싸움 끝내는 필승법이 있으신가요? 댓글을 달아주시면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